2025년 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히든볼 EPL 개막 라운드 드디어 시작을 했고요. 히프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일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개막 라운드인데 경기도 일단 저희가 소화를 많이 했고, 저는 찬우 형이랑 인테르 경기했고, 형은 또 손흥민 LAFC 경기라다 보니까 주말에 경기를 개 때렸습니다. 형철이는 이미 지금 쿠팡 플레이에서 거의 뭐 지난 시즌 카이세도급으로 네. 몇 경기 했죠, 이번 주말에? 주말에 주중까지 하면 이번 한 주는 2경기 했고요. 커플쇼 촬영 있고 뭐 이런. 근데 그 전주랑 프리시즌 동안에 경기 개때로 많이 하지 않았나요? 많이 했었죠. 네. 그래도 이제 체력 관리도 받으면서 네, 적절하게 좀 퀄리티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쿠플쇼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그냥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에요?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도 이제 첫 방송 촬영을 아직 안 했어요. 안 했구나. 예고만 찍은 거죠? 네, 티저 영상 촬영에 이제 스튜디오 구경하고 느낌이었는데, 진짜 큰 스튜디오라서 BBC나 뭐 스카이 스포츠의 방송 못지않은 엄청난 부스의 화면도 너무 예쁘고 일단은 케미가 좋을 것 같아요. 하영님이나 성재캐스터님이나 장의원님이나 뭐 용준님이나 노포이 용주 용준님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입문하시면서 축구를 네. 서서히 배워가지고 계신데 뭔가 그 케미가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기대도 되고 재밌을 것 같고. 녹화를 언제 해요? 목요일 날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나가는 네, 걸로.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요즘엔 토요일 새벽 4시 경기가 많으니까 그거 보고 딱 들어가는. 그래서 축구 흐름을 뭔가 좀 정리하는, 또 쿠팡 플레이가 갖고 있는 중계권도 워낙 많아서 그런 쪽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축구 토크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쿠팡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이제 스포츠 패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지만 4K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색감 문제만 조금 잡히면 팬들의 만족도는 꽤 높은 것 같더라고요. 색감도 뭐 금방 적응이 되긴 했는데 약간 좀 흐린 느낌이 나요. 약간. 이게 HDR 맞아요. 설정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네. 지원되는 TV는 너무 잘 나와서 좀 이런 화질로 처음 본다는 느낌이었고, 근데 지원되지 않는 모바일이나 컴퓨터 중에도 좀 해상도가 4K가 아니거나 HDR이 지원이 안 되는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 기기들은 좀 타협점을 찾기 힘들 수 있어요. 이게 HDR 설정에 맞춰 있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근데 그래도 훨씬 더 보기 좋고 고화질이다 보니까 우리도 네. 보는데 선명하니까 좋다 이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끊기는 것도 별로 없어서 네. 훨씬 더 좀 깔끔하게 중계를 네. 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모바일은 모르겠는데 모니터나 TV 중에 HDR이 지원이 안 되는 기기는 제 체감인데, 설정을 스포츠 설정으로 바꾸거나 선명한 모드 같은 거, 화면 모드 있잖아요. 바꾸면 좀 나아집니다. 그 색감 같은 부분은. 그럼 아마 좀 만족감이 높아질 걸로 생각돼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해외 축구 돌아온 25-26 시즌의 스타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는 이제 라리가 개막을 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 그래서 SL을 하기에는 좀 기준이 안 맞아요. 세리아는 이번 주말에 개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SL은 한 주 쉬어가고, 라리가 3강 리뷰, 그 다음에 세리아 프리뷰, 분데스리가 프리뷰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요걸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여기 셀프 세차장입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차를 닦다가 제 차 옆에 있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 차를 닦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랜만에 셀프 세차장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블리스원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셀프 세차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를 수가 없는 최강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크리스탈 코팅, DCC 기술 때문에 코팅층이 2층이다. 지속성 오래가고, 자사 제품 대비 딴 거 뭐 굳이 비교할 필요 있겠습니까? 요 원래 제품보다 조금 더 향상된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경화 시간 빠르기 때문에 작업 시간 줄일 수 있고, 저희가 작업을 해볼 수 있는 요 샘플 차량을 저희가 구해왔거든요. 직접 한번 시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명섭이가 있으니까 명섭이랑도 한번 같이 비벼볼게요. 왁스를 검은 차에 하면 색깔이 더 좀 선명해진다는 느낌이 나죠. 네, 이렇게 뿌린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야, 근데 향이 좋다. 이게 블랙베리 향이래. 블랙베리요? 네. 근데 생각보다 좀 쉽네요, 하기가. 하드하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재미를 못 드려. 보세요, 여기 보여? 이거 위에 반사되는 거? 건물이랑? 일로 와서 보면 여기 건물이 보여요. 파리가 낙상한다고 그러잖아. 이러면 여기랑 여기랑 비교가 많이 되죠. 네. 자, 그러면 툭 하고 흘러내려오는 그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내려오잖아. 자, 여기는 왁스질을 하기 전입니다. 자, 각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멈추잖아. 네. 물을 우리가 뿌려봤잖아요. 물이 이러면 바로 얼룩 생기거든요. 잡고 있네, 물을. 근데 여기는 또 맺혀져서 그냥 그대로 흘러내려오잖아. 이게 확실히 동글동글 맺혀있고, 이렇게 맺히니까. 얘네는 불규칙하게 네.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추천합니다. 저는 이거 좀 더 닦고 싶어요. 가시면 됩니다. 네, 저 얼른 갈게요. 네, 지쳐도 안 되죠. 리그 경기에 본격적으로 PL 얘기 들어가기 전에
소니 MLS LAFC 경기를 형이 풀타임 중계를 했는데 대한민국을 뺨치는 국뽕 중계를 우리 우방 미국인에게서 들을 수가 있지 않았나. 경기 간단하게 코멘트 좀 해주시죠. 이게 우리가 이제 손흥민 얘기를 할 때 예, 예. 사실 이제 뭐 당연히 손흥민을 추앙하면서 중계를 하고 영상도 만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의 눈치는 봤잖아요. 아무래도 오히려 얘기할 더. 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또 좀 부진할 때 너무 또 부진하다고 얘기 안 하면 니들 왜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비판 안 하냐 뭐 너무 이런 과한 거 얘기도 아니야? 있고 별거 어. 아닌 플레이에 너무 과하게 빠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위축이 좀 됐죠. 위축이 좀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미국 약간 영어권이 사실 그거 있잖아요. 뭔가 좋은 거 나오면 와우, 와우 플레이 막 이러면서 그치, 막 난리 나잖아요. 뭐 스펙타클러 막 이제 막 하잖아. 근데 난 무슨 손흥민 선수 패스하고 슈팅할 때마다 무슨 누구 UFC로 누구 때리는 줄 알았어. UFC 그 아저씨 있죠. 뭐 때렸을 때 오 마이 갓 이러면서 그치. 막 뭐 펀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 손흥민 무슨 패스, 슈팅, 와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근데 약간 제 느낌에 평범한 것도 저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더 많이 이렇게 해주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참 재밌더라고. 네. 제가 영어를 좀 잘 못해서 이 표현 형 잘 영어 못하는데 잘해. 지랄하지 말고. 한국말로 하자면 옷에도 영어가 적혀 계신데. 요즘 옷에 영어 안 적힌 데가 어딨냐. 야, 우리 따다우도 영어야. 이것도 영어네요. 예. 한국말로 얘기하면 어떤 중계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손흥민 선수 플레이를 얘기하면 와 손흥민 저 플레이 한번 대박, 접고 뭐. 몸 페인팅하고 슈팅 와 진짜 멋졌습니다. 와 진짜 어려운 건데 이런 식인데 와 손흥민 패스 보세요. 와 미쳤어요. 패스. 와 저거 슈팅. 야 저거 어려운 건데. 와 오 마이 갓.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아니 갑자기 앞에 다른 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예, K리그에서 익숙하게 들을 수 있었던. 예, 어쨌든. 진짜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 플레이에 대해서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패스하고 손흥민이 약간 기점이 됐어. 네. 예를 들어서 뭐 트래핑 잘하고 약간 속이고 패스를 했어. 그러면 이제 슈팅한 선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손흥민 패스 보세요. 저 손흥민 패스 때문에 저 슈팅한 거예요. 손흥민 저 어려운 트래핑이었는데 제 손흥민 때문에 슈팅한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야. 한국에서는 그렇게 중계 못해. 웬만하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 애플 TV에서 이 미국 중계만의 그 분위기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손흥민 선수가 이래저래 좀 잘 어울려 들어가지 않았나, 어우러 들어가지 않았나. 근데 그 해설자 이름이 나는 좀 궁금하긴 한데 되게 웃긴 게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90분 내내 할 수 없잖아. 그지? 네. 이 해설을. 그럼요. 근데 이제 캐스터가 해요. 저 왼쪽, 오른쪽. 좋습니다. 잘 풀어나가고 있고요. 근데 앞쪽에 패스 넣어준대요. 손흥민. 손흥민 멋진 플레이 좋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흐름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손흥민, 좋았어요. 아주 멋진 슈팅. 자, 저 플레이 보세요. 갑자기 튀어나와. 가만히 있다가 방금 플레이. 이제 슬로우가 나가잖아요. 이 플레이 좋았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했죠?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 그 아저씨가. 기승전 손흥민이네요. 진짜. 뭐 이렇게 평화롭게 가고 네. 캐스터가 뭐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슬로우가 나가잖아요. 슬로우가 탁 화면 바뀌면 슬로우가 싹 나오면 손흥민이에요. 갑자기 튀어나오고. 되게 약간 뭐 제가 오버해서 얘기하지만 아니야, 오버 아닌 것 같아. 그런 진짜 느낌이야. 그런 듣기에는. 대표팀 경기보다도 크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보다도. 예. 예. 야, 미국 대표팀한테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진짜. 뭐 어쨌든 좋아요. 근데 예. 진짜 손흥민 플레이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 편하고요. 그래. 네. 유럽 중심부랑 클래스가 다르잖아. 결국엔 내려와서 풀어주는 거 손흥민 역할을 하는 거긴 하는 건데 이상하게 참 부담이 덜해요. 그리고 이제 인조잔디였어요 그 구장이. 맞아요. 이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하고 했는데 인조잔디다 보니까 뭔가 그 느낌 있지. 뭔가 이 천연잔디가 아니고 분위기 자체가 약간 그 잔치 같은 거야. 느낌인지 어떤 그래. 느낌인지 알지? 네. 피에는 뭔가 빡세고 이 경기가 조지려고 전장이잖아, 하는 완전히. 그런 느낌인데 이 경기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당연히 이제 LAFC도 빡센 네. 경기를 하겠지만 이 경기 자체가 조금은 마음적으로도 그치.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굳이 약간 비교를 하자면
인터 마이미로 간 메시 경기를 보면서 결국은 메시가 다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좀 여유 있고 행복한 느낌이 나는 그 아우라가 있어. 미국으로 간 선수들의 스타 선수들이. 소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경기 내용도 뭐 보신 분들 후기를 보면 약간 턴제 싸움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여기하고 하시던데. 저기하고. 네. 예, 주고받으면서 그런 느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유럽 리그의 어떤 긴장감과는 또 다른 느낌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중계를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손흥민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는 상황도 있잖아. 뭐 욕심부리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PL에서는 아, 저 새끼 뭐 하는 거냐 지금 그치. 맞냐 저게? 막 이랬는데 나도 모르게 그때 중계 보면서 아유 저 녀석 좀 패스 좀 하지. 아유 이해할게 넣고 싶었구나. 아이고 녀석아 약간 이런 느낌이 그래도 되더라고. 괜찮거든. 그런 느낌이 이게 좀 느낌. 그렇잖아.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이제 MLS의 어떤 룰이나 이런 거 규정을 봤을 때 네. 15개 팀이거든. 동부 15개, 서부 15개. 30개. 그중에 6개 팀이 이제 떨어지고 9개 팀이 남아서 8, 9위는 또 한 번 붙어. 한번 또 하고 8강 하기 전에. 거기서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9위, 8, 9위한테 9위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네. 야, 한 번만 더 해봐. 이런 느낌 아니야? 그래서 너 8위 이기면 8강 들어간다. 8위가 떨어지는 거야. 그게 진짜.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면 피터 형이 약간 흥분합니다. 그게 무슨 축구냐고. 전 유럽 문화와 달라. 많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니까. 근데 뭐 거기 가서 그거대로 하는 거지 뭐. 또. 많이 살려줘.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패자부활전 느낌의 경기들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30개 팀, 동부서부 합해서 30개 팀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8강 하면 16개 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4개 팀만 떨어지고 반은 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기회가 많아. 반은 살려주고 토너먼트 잘하면 몰라. 어지간만 하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이 서부에서 5위인데 5위. 이제 플레이오프 가면 조금 좀 우리가 쫄깃한 경기들이 있겠네. 좀 쫄깃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자체도. 그치.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레이오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뭐 전문가분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K리그 프로 얘기도 언제나 이게 화두에 나오지. 오르는 많이 거잖아요. 나오죠, 항상. 이전에도 있기도 했었고. 근데 뭐 K리그 플레이오프는 좀 저도 느낌이 별로 안 살아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팬들도 이제는 좀 더 네. 그냥 리그를 유럽 좋아하는 저기에 느낌?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손흥민 선수 경기 일요일 아침에 또 기다리시는 분들은 또 주원 형이 라이브를 하니까 함께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리그왕도 개막을 했습니다. 리그왕 개막을 했는데 이 파리 생제르맹은 슈퍼컵의 여파인지 낭트전에서 이제 좀 힘을 많이 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권혁규의 뭐 홍현석까지 모두 나와서 뭐 리그왕에 3명의 코리안 리거가 나와서 파리 생제르맹 1대0으로 그냥 뭐 무난히 승리를 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권혁규 선수와 홍현석 선수가 앞으로도 잘해주길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스코틀랜드에서 권혁규 선수가 도전을 했고 네. 이제 프랑스 리그왕 주요 리그로 진입을 했는데 아예 더 확고한 선발로서 좀 많은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고 이 선수가 또 권혁규 선수는 3선 미드필더 중원 지역 쪽의 경쟁력을 충원해 줄 수 있는 네. 선수잖아요.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이 확보될지 이번 낭트에서의 커리어가 좀 중요하고 홍현석 선수도 마인츠에서는 결국 자리를 못 잡지 잡았죠. 못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저는 아직 분명 유럽에서 더 많은 불꽃을 태울 네. 수 있는 선수라고 보기 때문에 낭트에서의 시간이 분명 반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마인츠가 좀 특정한 스타일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홍현석 선수가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냥 스타일의 차이일 네. 뿐 여전히 전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인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번 주 화수목에 이재성 선수 또 우리 다큐멘터리가 나가니까 네. 또 한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다큐. 이재성은 네. 정말 좋은 선수죠.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실력에 비해 저 개인적으로는 주목도가 있는 어떤 그 프로 생활을 하진 않았지. 못했다고 네, 생각을 맞아요. 해요. 저는 대단한 실력 대비. 좀 더 좋은, 좀 더 이제 큰 클럽에 갈 수도 있는 실력인데 갔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럼요. 아쉬움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의 커리어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고 왠지 모르게 이재성 선수의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다큐를 통해서 네. 이재성 선수도 대표팀에서도 오랫동안 그죠? 뛰었으니까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일단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중간중간 봤는데 클립에 담겨있는 그 그림이 너무 예쁘고 독일 무대, 분데스 무대, 유럽 무대 이런 네.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한테 너무 재밌는 볼거리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한번 또 기대를 해봐 주시고 독일 하니까 카이저슬라우테르네 김지수 선수가 또 득점을 했습니다. 김지수 선수도 또 좋은 유럽 무대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잘 해주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미어리그 개막 라운드 주요 경기들 체크해 볼 텐데 일단 개막 라운드의 개막전이었죠. 리버풀 그리고 본머스 맞대결이었습니다. 리버풀이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4대2 승리를 했고 포인트 위주로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슬롯의 교체, 네. 사이드백 양쪽 사이드백을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형철이는 또 리버풀 팬이니까 어떻게 봤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죠. 교체는 일단 뭔가 그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이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 이 교체가 맥락상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교체는 아니에요. 일단 프림퐁 선수는 근육조 통증이 좀 있었다고 하고 케리케스가 이날 뭐 수비적으로 보여줬었던 어떤 뭐 좀 거친 태클이나 약간 좀 뭔가 좀 무모했던 도전들 이런 부분들은 선수 개인의 폼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부분들 첫 경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어떤 선수여도 지금 이 리버풀 전술에서 왼쪽 풀백으로 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드업을 할 때는 왼쪽 뒤에서 숫자도 채워줘야 되고 위로 또 올라가는 건 본인이 직접 본인 타이밍 재서 자기 판단대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매번 시도가 되는 게 아니고 영리하게 판단을 잘해야 돼요. 내려가 있어야 되는 타이밍,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 그걸 재는 게 사실 로버슨도 힘들어했는데 케르케스가 오자마자 그걸 잘하는 건 당연히 쉽지 않고 어렵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왼쪽 풀백이 자기가 잘하는 걸 좀 버리면서까지 전술을 위해서 희생을 좀 해야 되는 그 네.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 케르케스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파트너가 하프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편한 환경은 아니에요. 예. 공격력 좋았던 로버슨마저도 지난 시즌에 디아스나 하프와 호흡을 맞추면서 본인의 공격 스탯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파트너의 문제, 전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왼쪽 풀백한테 많이 좀 제약을 주고 있다. 예. 근데 아마 케르케스의 플레이가 완전하지 않다 혹은 아직 감각이 100%가 아니다라고 느껴서 로버슨을 넣은 것 같은데 그 교체를 마냥 이 선택 가지고 뭐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프림퐁의 경우는 뭐 부상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엔도 투입이 근데 조금은 아쉽다고 느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엔도가 네. 그 자리에 뭐 자주 서는 선수도 아니고 근데 조고메즈를 넣는데 부담감을 좀 느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경기에서는 좀 패착이었을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교체 이후에 뭔가 항상 슬롯 감독이 후반전의 경기를 좀 신중하게 풀어가려는 느낌을 보여줬는데 그게 지난 시즌 전반기 때는 선수의 체력 세이브, 부상 관리 그리고 리드에 대한 어떤 유지 이게 되면서 전반기 때는 리그의 선두로 올라서는데 큰 공을 세웠지만 갈수록 특히 후반기부터 그러한 슬롯 감독의 후반전 실리적인 선택이 점점 간파를 당하고 있고 상대에게 되려 밀리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고 결과가 그래서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키에사의 영웅적인 활약이 아니었으면 결과가 안 좋을 뻔했었는데 후반전에 너무 일찍 생각보다 선발 선수들의 체력이 좀 지친다는 거 그리고 슬롯 감독의 후반전 운영이 아직 뭔가 명확한 플랜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굳이 따지면 좀 더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하려는 쪽에 가까운데 이게 되려 지금 반년 넘게 안 좋은 결과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좀 포괄적으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주원 형은 이제 같이 경기를 봤으니까 각각 포워드 잘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리버풀은 에키티키가 굉장히 꽤 좋았고 본머스는 세메뇨가 뭐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 명의 공격수는 형이 봤을 때도 에키티케 일단 잘 데려온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에케티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속골을 기록하고 그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에게 뭐 비판의 시각을 보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팀이 전체적으로 리버풀다운 모습이 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승리는 하긴 했습니다만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자리에서 공격 포인트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골을 넣고 있는 에키티케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고 싶진 않아요. 네. 반면 또 이제 세메뇨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사실 이 선수의 위력을 느낄 수 있고 파워풀했고 정확했고 침착하고 집중력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모스의 세메뇨의 어떤 그 활약이 이 선수의 몸값을 계속 좀 높이고 있구나. 안 그래도 높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이 역습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놓이면 빨리 슈팅을 하고 싶거든. 그죠? 근데 최대한 침착하게 본인의 타이밍을 벌어놨었고 코나테가 한쪽 측면에 쏠리는 걸 보고 나서 코나테의 등 뒤를 노리면서 가까운 포스트를 노리는 슈팅은 굉장히 수준급의 슈팅이었다. 네. 이거는 진짜 거의 최상에 있는
공격수만 보여줄 수 있는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득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는 두 선수 모두 다 네. 인정받을 만한 플레이를 했다라고 봅니다.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는 이제 두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키에사가 이제 득점을 했어요. 근데 키에사에 대해서 슬롯 인터뷰를 보면 여기 있는 한 리버풀 선수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중요한 순간에 사실 키에사에 대해서는 팬들도 내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 와중에 좀 감싸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키에사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그리고 거취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말들이 많은데 남아야 돼요. 네.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공격수 뎁스를 보면 얇습니다. 네. 키에사는 윙도 톱도 다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키에사가 이 활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단계에서 남아야 될 선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게 답은 아니다. 왜냐면 너무 선수가 적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심지어 이런 활약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 왜 그 발리슛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자기 클래스를 보여주는 골이었다 생각하거든요. 뭐 네. 사실 얼마나 잘했던 선수인가요? 키에사가 진짜 뭐 유로 2020 이탈리아 우승에 키에사의 공헌도는 뭐 정말 좋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부상 이후에 좀 망가진 케이스니까 오히려 좀 아깝죠, 아쉽고.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속도가 좀 떨어진 느낌은 네.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보여줄 클래스는 있지 않을까. 뎁스 때문에서라도 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소버슬라이에 대한 비판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흐라반베르가 나온다면 징계로 오늘 못 나왔는데 그리고 지난 커뮤니티 쉴드에는 또 여자친구의 출산 이슈로 나오지 못했고 나온다고 하면 저는 소버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는 크게 막 심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적응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좀 계속 슬롯도 인터뷰에서 네. 턴오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개조가 좀 돼야 됩니다. 마인드셋이 좀 개조가 그렇습니다. 되길 바라야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슈가 될 만하고 요런 거는 또 이제 형이 주원 형이 얘기를 잘 해주시니까 핸드볼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본머스의 센터백이 모두 다 막혔습니다. 자바르니와 디나위슨이 나간 다음에 이 디아키테 네. 주원 형이 FM에서 맨유 영입을 했었던 디아키테 그리고 세넷이 두 명의 선수가 이 배치가 돼 있었는데 전 디아키테는 뭐 큰 무리가 없었다고 보는데 이 세넷이가 전반 13분에 에키티케와 경합 상황에서 하프라인 정도였었어요. 이거는 뚫렸으면 에키티케가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데 사실 이 제스처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치려고 했습니다. 그쵸. 어, 건드렸죠, 그리고. 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슈 없이 휘스를 불지 않았고 그 다음 옐로 카드도 없던 상황인데 이번 시즌 바뀐 프리미어리그 어떤 그거를 봤을 때 이제 매치 센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하잖아요. 자, 세네시가 레드 카드가 아닌 이유 주심은 앤서니 테일러였습니다. 자, 첫 번째 명백한 고의 핸드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네. 그리고 두 번째 골대랑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득점 기회 방해로 보이지 않는다. 자, 요 앤서니 테일러와 프리미어리그 이 매치 센터의 이 발표에 대해서는 주원 형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존나 같은 소리죠. 이거는 개소리고 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핸드볼을 적어도 핸드볼 파울은 선언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테일러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네. 못 볼 수는 있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리버풀 팬들은 이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어쨌든 1대1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테일러가 못 봤다. 그거는 오히려 나은 모습. 그러니까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VOR에 있었던 들을 그렇지. 존나 욕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VOR에 있는 심판들을 개 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골대와 거리가 멀었다. 이기 때문에 명백한 득점 찬스로 안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아니, 골대랑 거리가 멀었다고 해가지고 명백한 득점 찬스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저기 세징야 칩슛 봐야 돼요. 아 진짜 아닌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골 들어가는데 똑같은 위치. 아,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핸드볼이 없었고 툭 치고 나가서 그 버티고 있었던 라인을 구축했던 수비 라인을 제껴내가지고 골키퍼 1대1 맞으면 그건 명백한 득점 기회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리가 멀어서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건 1대1 상황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제 명백한 득점 찬스냐 유망한 득점 찬스냐라고 예. 봤을 때 그 차이는 사실 저는 거리보다는 물론 거리도 있어야 되겠죠. 거리보다는 수비수의 그렇지. 위치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선수가 일로 쳤을 때 이 수비수가 과연 따라붙을 수 있을까? 뭔가 따라붙어서 경합이 될 것 같아. 어렵겠지만 저 공격수를 그래도 뭔가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슈팅을 했을 때 자세나 이런 거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요만한 건덕지라도 있어. 그러면 명백한 게 유망함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핸드볼이 없었다라고 치고 한번 툭 쳤어. 그러면 이게 수비수가 떨어져 나갔어. 공은 앞으로 튀어 나가겠지. 그럼 에키티케는 살아있는 상황이야. 뛰어. 그럼 수비수는 뒤에 있잖아. 그건 명백하다고 봐야 되는 그럼 거 아닌가요? 명백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 지금 제가 다시 그 영상을 찾으려다 못 찾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거는 한 번쯤은 그 VR 화면을 볼 필요가 있었다. 온필드로 가서. 온필드로 가서 볼 필요가 있었다. 이 장면의 이 판정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 라는 거죠. 근데 나는 되게 굉장히 그 당당하게 이거 봤지? 이거 봐. 라고 하면서 매치 센터 이렇게 내는 게 더 웃겨. 그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앤서니 테일러가 못 본 거 아닌가요? 그 파울을 이게 과연 의도적인 핸드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 이렇게 했어. 그니까요. 아니 이렇게 그 했어요. 팔에 CPU 스윙이 있단 말이야. 팔에 CPU가 따로 달려 있다고 생각하나 말도 안 봐요. 돼. 예. 그 세네시가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기행. 맞아. 어쨌든 이거를 앤서니 테일러가 못 본 거는 전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100번 1000번 이해해서 그래 멀어서 다이렉트 퇴장이 아닐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라고 굳이 따지면 오케이. 그건 전 이해할 네.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세징야가 그 정확히 칩슛이 아니고 원더골인데 말이 네. 잘못 나와서 아까 멋진 골로 이렇게 넣었던 그 골처럼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인데 그래 멀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 그건 뭐 견해 주심의 재량이니까. 근데 그래도 이 장면이 핸드볼이 아니라고 말할 건 전 아닌 것 같고 전 그게 더 어이가 없어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 핸드볼은 봤어야죠. 네. 그래도 예. 여튼 리버풀은 사실 조금 진땀승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핸드볼 이슈가 있었다. 만약에 이 경기가 2대2로 무승부가 뜨거나 그랬으면 이 핸드볼 이슈가 훨씬 더 커졌을 거라고 그쵸. 봐요. 근데 예. 승리했기 때문에 조금 지나가는 감이 있고 살라가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참았던 눈물을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 조타와 관련된 건으로 보이고 그때 또 조타 응원가를 팬분들이 맞아요. 불러주셔서 그때 살라 선수가 조타를 회상하면서 네.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리고 또 슬롯이 그 2대2가 됐을 때 조타를 찾았다. 근데 이제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조타에 대한 네. 어떤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이번 시즌 초반부에 프리시즌 일정이 조금 밀린 거 그리고 분명 선수들에게 생각보다 좀 심적인 데미지를 줬을 거예요. 그쵸. 그런 네. 부분, 흐라반베르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레인드러스가 잘하는 바람에 비르츠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기우라고 보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리버풀의 경기력은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그 와중에 간단하게 이적서를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레오니 오피셜이 떴습니다. 잘 데려왔죠. 일단 센터백 뎁스를 보강할 수 있고 네. 추후의 장래성도 좋은 선수고 레오니 선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뎁스 충원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그죠. 센터백 영입을 좋은 선수를 했다고 일단 보여지긴 합니다. 레오니 잘 데려왔고 게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적료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또 수정궁이랑 첼시 경기를 보면 게이의 뭐 퀄리티에 대해서는 의심할 게 없고 다만 오히려 내년에 뭐 FA로 영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닌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레오니가 지금 당장 프리미어리그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 그치. 모르기 때문에 네. 데려오긴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즉시 전력감 센터백이 한 명은 더 필요하고 그래서 게히를 리버풀이 더 적극적으로 노리만 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건 리버풀이 노리고 있는 공격수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때 저희가 뭐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적하고 싶어서 이른바 땡깡을 부리는 선수들을 많이 봐왔는데 선을 많이 넘는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이 3년을 남은 상황에 이 정도로 해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뉴캐슬 팬들은 이미 뭐 화형식하고 유니폼 민심이 워낙 안 좋은 게
그 뉴캐슬 빌라 경기에서 뉴캐슬이 몰아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무승부가 떴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에 이러다가 이적 안 되면 하우나 뉴캐슬 쪽은 어쨌든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돌아올 수 있다,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행위는 와 너무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삭이 좀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네. 아니 이거 이러면은 영입하려는 팀도 불편하고 왔을 때 팬들도 마음이 영 편하진 않거든요. 네. 그 생각도 들죠. 얘 나중에 우리 팀한테도 이러는 거 아니야? 안 들 수가 없어요. 네. 전례가 있는 선수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뭐 이 선수를 받는 팀보다 지금 뉴캐슬 팬들이 더 상처를 당연하죠. 받는 상황으로 생각을 그쵸. 하고 사실 이제 이상 얘기가 나올 때부터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불보듯 뻔하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러면 분명히 선수 이미지 나빠질 거고 나빠지죠. 팬들 이제 이 선수 싫어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질질 끌리게 될 거고 이 선수가 이적하면 다행이지만 이적을 못할 시에는 뭔가 또 불편한 상황이 그죠. 될 것이다. 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속내용은 몰라요. 그리고 훨씬 이전부터 이적에 대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왔는지. 뭐 이삭이 얘기를 했다. 사실 요케레스와 다른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요케레스도 이적 시켜주기로 했다.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신사협정권이 있느냐 약간 없느냐긴 그런 한데 느낌처럼. 이삭도 본인 얘기를 하긴 했어요. 나 이적한다고 미리 얘기했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고, 뭐 근데 뭐 이전에 재계약을 해주니 많이서부터 뭐 삔뚜가 상했나 안 네. 상했나,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 그건 다 오케이.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의 서로 팀과의 감정이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골이 너무 깊어졌다라는 건데. 근데도 이게 되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있어요. 이적은 이적대로 하면은 그거는 아예 끝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적하고 네. 남남이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 건데. 이삭이 복귀에 한 3-4경기 존나 잘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무조건 잦아듭니다. 무조건 지나가 돼요. 무조건 사실. 잦아듭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이래저래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 그걸 묻고 나는 앞으로 뉴캐슬 선수로서 그냥 계약 기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2경기는 한 곳씩 박잖아요. 그러면은 팬들이 끝나요. 잊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돼요. 네. 근데 이게 그 시즌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요게 이어지면 팬들의 어떤 감정이 진짜 되게 많이 나빠지거든요. 저는 조금 전까지는 느낌이 결국 이러다가 이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쪽이었는데 왜 사람이 그거 있잖아. 오기가 생기잖아. 이 정도로 가면 뉴캐슬도 해봐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빌라전의 그 뉴캐슬 쪽 기자들 얘기를 보면 뉴캐슬이 빌라랑 싸우는 동안 이삭은 집에 있었다. 이거는 그냥 공격해요 이 기사거든.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프리시즌 때 하는 거랑 개막하고 난 다음에 이러는 거랑 체감이 달라요. 1라운드 됐는데. 네. 이게 뭐 강한 의지를 지금 이삭이 보여주는 보여주고 거죠. 있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물론 이제 모르겠어. 이삭은 뭐 구단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감독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 몰라요. 네. 정말 그 구단에서도 사탕발림으로 이적시켜줄게. 이 정도는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사람은 또 이적하고 싶으면 그 말만 믿고 행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계약이란 말이야. 네. 페이퍼란 말이야. 그죠? 근데 페이퍼 엄연히 존재하는데 거기서 나는 여기 안 뛸래. 이게 나로서는 좀 이해가 안 돼. 저도 조금 과격하다. 과격해.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많긴 한데 네. 결과적으로 계약한 내가 잘못이지. 어. 이렇게 하면서 돌아와서 어쨌든 자기 역할을 하고 다음 기회를 엿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나 저도 같으면. 이쪽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어필을 어느 정도는 했을 것 같아. 근데 시즌에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심은 정말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약간 리버풀도 당연히 오고 나서 잘하면 그냥 다 잊혀지는 거고 그런 건데 조금 부담될 것 같아. 일단 던져는 놨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문제라기보다 이 정도 상황까지 갈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스란히 새로운 팀에서 부담감이 될 텐데 될 수도 자기가 있죠. 잘해야 맞아요.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모두한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의 그림은.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한 이제
12, 3일 남았거든요. 이적 시장 네. 끝날 때까지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뉴캐슬 팬들이랑 이삭 그리고 구단의 골은 굉장히 깊어졌다. 뉴캐슬 팬들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남게 된 다음에 한 2-3경기에서 한 5-6골 박아. 그러면 이제 당연히 팬들이라는 게 또 축구 보고서 잘하면 좀 잊혀지기 마련이니까 그거를 기다려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토트넘으로 가봅니다. 굉장히 좋은 승리를 거뒀고요. 짠물 수비로 승격을 했던 번니에게 좋은 득점을 보여주고, 특히 여기에서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던 거는 쿠두스의 좋은 활약과 히샬리송의 멀티골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주원이 형? 아니 일단 쿠두스는 프리시즌부터 기대했던 대로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크게 롤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쿠두스의 롤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히샬리송이죠. 플레이가 이제 득점뿐만 아니라 힘이 많이 빠졌어요. 아 진짜 뭔가 알죠? 되게 뻣뻣한 비둘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맞아.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비둘기 느낌이었어. 그래. 뛰는 거 보면 약간 이제 목재 뚝딱거린다고 비둘기. 하지 요즘에. 근데 되게 보니까 뛰는 모습 보니까 되게 힘이 빠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힘에 빠졌다는 게 아니라 괜히 경직도 있던 게 이제 되게 부들부들해진 거죠.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고 우리가 중계하면서 야 근데 히샬리송 힘 많이 빠진 그래. 것 같다. 되게 유연하다 맞아요. 느낌이 이랬는데 멀티골을 박아 넣으면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실제적으로 플레이로 승화가 된 것 같고 히샬리송이 이 정도로 해준다면은 어쨌든 뭐 왼쪽 측면에서 존슨이 좀 조용한 가운데 솔랑케? 솔랑케도 있고 히샬리송 쿠두스 네. 이렇게 조합을 또 만들 괜찮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존슨은 저러다가도 공격 포인트 또 골 넣거든요. 이 경기에서도 그래, 그래서 골 넣잖아. 네, 이러다가도 어. 이제 조용하다고 골 넣고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조합을 짜는 데 있어서 히샬리송의 어떤 힘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정말로 힘 빠져 보였어요. 네. 네. 물론 이게 약간 좀 올라서는 징조인가? 이러다가 갑자기 이게 심리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의욕적인 거나 그런 거 봤을 때 자기 또 월드컵 나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뭔가 본인이 준비를 잘한 걸 수도 있어. 쿠두스는 역시 오른쪽이 나아요. 네, 웨스트햄에서 왼쪽보다는 가끔 왼쪽 뛸 때보다 오른쪽이 훨씬 본인이 편해하는 것 같고 토트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측의 기용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중원 조합은 베리발, 사르, 그 다음에 그레이 되게 어린 선수들이 나왔는데 이들은 개인적으로 아직 좀 발전을 해야 되는 선수라고 보기 때문에 팔리냐랑 벤탄쿠르 나오니까 훨씬 좀 안정적이어 보였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뭐 팔리냐도 그렇고 아직은 피스적 오해되기 때문에 그때 슈퍼컵 치르고 네.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리그 경기였잖아요. 체력이나 감각 등을 고려했던 라인업일 거라 생각을 하고 나이가 진짜 어리네요. 19세, 22세예요. 진짜 어린 애들이에요. 네, 근데 뭐 이들 다 괜찮았는데 특히 파페사르가 프리시즌 때도 괜찮은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프랭크 감독을 만나서 좀 좋은 감독 하에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더 넓혔던 경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토트넘도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강하려고 하는 것이 수정궁의 에제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사베뉴입니다. 일단 에제는 꽤 가까워 보이는 모습이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첼시랑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 명단에 빠질 거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뭐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거야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포로 키프라거나 아니면 이 토트넘 쪽 유력한 저널리스트나 ITK 쪽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수정궁이 원하는 이적료와 토트넘이 지불하려는 이적료의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막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혀 좁혀지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에제는 오면 모건 깁스 화이트가 분명히 퍼스트 옵션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에제 같은 공미 오면 메디슨도 없는 와중에 굉장히 좋죠. 그렇죠. 네. 에제가 글쎄요, 이거는 이런 상황을 알고서 봐서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팰리스 팬들이 박수를 되게 많이 쳐주고 약간 인사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아예 없진 않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마치 그렇게 보여지는 그렇지. 그런 그림이지 않았나 싶고 에제가 첼시전 때 보면은 좀 마무리를 본인이 좀 하려고 제가 느끼기엔 평소보다 약간 좀 힘이 들어간 느낌이었거든요. 패스미스도 좀 있었고. 캔슬이 됐지만 프리킥 프리킥골 같은 것도 예. 그렇고 골 넣고 좀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 수 있죠. 이게 나중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해석될 수 네. 있다. 근데 지금으로서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토트넘하고의 이적설이
그만큼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마치 그렇게 좀 해석이 되게끔 보여지게 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에 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비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퍼가 거절이 됐다고 하는데 토트넘이 더 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이따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사비뉴가 비싼 값에 토트넘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 돈으로 이 맨체스터 시티는 호드리그로 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사비뉴까지 토트넘이 데려온다 그러면 이선이 사비뉴, 에제, 쿠두스 전방에 솔랑케 내지는 꽤 좋은 폼으로 보이는 히샬리송 벤탄쿠르 팔리냐 이러면 괜찮아요. 꽤 수비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베스트 11은 조합이 거의 좋아요. 완벽하다고 봅니다. 어. 이거는 챔스권 도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뎁스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이제 또 채워 나가면 된다고 보면 근데 이제 그건 있더라고요. 토트넘 팬들의 분위기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주장 완장 달고 조금 이슈가 약간 좀 헤맸던 로메로 말고 누구냐? 비카리오입니다. 왜냐면 비카리오가 세이브는 오케이인데 사실 좀 버벅거리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공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야 당장 바꿔 이건 아니지만 비카리오도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더 좋은 키퍼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토트넘 팬들이 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비카리오 그 이상은 저는 S급에 가까운 골키퍼거든요. 뭐, 사실 예. 전 비카리오 선방 능력을 봤을 때는 A급이라고는 봐요. 그러면은 비슷한 골키퍼들을 잘 영입한다고 봤을 때는 그 업그레이드잖아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팀 퀄리티를 높이려면은 훅 가야죠. 위로. 네, S급으로 가기는 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건 아닌데 나중에 추후에 생각을 해봤을 때 골키퍼도 더 좋은 레벨로 바꿀 수 있으면 토트넘도 누가 그 위로 가는 있을까? 거죠. 비카리오 윗레벨 누가 있을까?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보여지는 골키퍼 중에 딱 있는 거를 그러니까. 생각하기는 어렵고 네. 길게 봤을 첼시 때 산체스? 아니잖아. 예. 아니잖아. 그러면은 뭐 경쟁자로 봤을 때 맨시티 알리송급? 에데르송 그다음에 생각나네요. 이번에 맨시티 잘했던 테스만. 트래포드? 트래포드 네. 트래포드 좋더라. 그다음에 또 라야? 또 밑에는 없잖아요, 사실. 약간 이제 찾아봐야 되는 게 사실 라야도 2부의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야 돼. 찾아야 돼요. 네, 찾아야 돼요. 새로운 인물을 그렇지. 이제 스카우팅을 해야죠. 네. 뭐 그런 느낌으로 또 한번 찾아봐야 되는 골키퍼 포지션일 수도 있습니다. 난 비카리오 골키퍼가 되게 나쁜 골키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물론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알겠지만 좀 보면 그럴 때가 그러려면 있어요. 좀 어려워 그러면. 근데 비카리오보다 또 나은 골키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토트넘이랑 번리의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3대0 승리 그리고 이적설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맨시티 울버햄튼 대 맨시티 경기였죠. 0대4로 맨시티가 대승을 거뒀고 이적생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건 라인더르스 그리고 맨시티 팬들은 제발 좀 이렇게 부상당하지 말고 해라. 스톤스는 부상만 당하지 않으면 워낙에 뭐 좋은 선수니까. 근데 부상이 문제죠, 이 선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네. 봐요.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니코 곤살레스와 같은 선수들이 그냥 미드필더의 윗선을 책임지고 스톤스가 백스리 기준의 오른쪽 센터백 자리였는데 전진도 잘해주고 발밑도 좋고 패스 연결도 잘해주고 네. 수비수지만 상당히 미드필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좀 스톤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활약이 잊히지 않게 제발 좀 매경기를 띄워주기를 그냥 바라는 마음이고 히샬리송도 스톤스도 딱 그 느낌이에요. 건강하면 됩니다. 그래. 좋은 흐름을 만드는 것까진 오케이. 그리고 그게 가능한 선수들이고 예. 건강만 하면 돼요. 그게 근데 항상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고 맨시티는 그리고 저는 그 선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래포드 잘했어요. 물론 지금 링크만 놓고 봤을 때 돈나룸마가 얘기가 되고 있고 온다고 하면 돈나룸마의 지금까지 커리어를 봤을 때 트래포드에게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트래포드만 놓고 봤을 때 되게 좋았습니다. 뭐 한 번 압박에 궁지 몰린 장면이 있었지만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본인의 발밑에 대해서는 네. 트래포드가 자신감이 있다는 그죠. 걸 보여준 것 같고요. 스위퍼 키퍼의 느낌, 뒷공간에 대한 커버도 이날 나와서 굉장히 잘 책임져 줬기 때문에 여러모로 골키퍼의 존재감을 필요로 했던 맨시티 팬분들 입장에서 한번 반전을 일으켰다라는 거, 네. 그 인상을 줬다라는 거에서 트래포드의 활약이 많이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좋았어요. 뭐 쉐리키 교체 투입돼서 좋았고 트래포드 좋았고 아인돌이 그 정도면 근데 다만 되게 강한 팀에 그쪽에 빠른 윙포워드가 있었을 때 뒷공간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도쿠랑 같이 뛰면 좀 희생된 느낌이 아무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인누리의 폼이라기보다는
이 왼쪽 풀백을 변형 백스리의 왼쪽 센터백처럼 좀 내리게 되는 최근에 이제 빌드업 그 전술들을 보면 좀 그 선수가 희생을 좀 하게 되는 감이 없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마르무시가 도쿠 대신에 들어와서 마르무시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는 아이누리가 좀 편하게 오버래핑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전진을 좀 하려고 하던데 그죠. 이것도 이제 팀에 대한 적응을 아이누리에게 좀 더 시간을 주고서 보면 전술 적응이라든지 파트너에 따라서 더 역동적인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꽤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었던 오스카 밥은 돌아와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잘했어요. 볼 간수 뭐, 잘합니다. 노르웨이에 또 주목받는 신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밥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맨시티는 지금 압도적인 월드 클래스의 미드필더 로드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경기를 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로드리가 들어오면 로드리, 랜더러스, 셰르키, 아이누리, 트래포드 뭐 거기에 만약에 뭐 호드리고가 온다. 와 이러면 뭐 강력하죠. 필포든도 만약에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근데 이제 펩은 선수가 너무 많다고 네. 얘기를 했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 다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감독 자체가 못 뛰는 선수들이 많은 거를 이제 선호하지 선호하지는 않죠. 않죠. 네. 사실 네. 머리 아파요. 사실 그래. 선수 많으면. 저는 펩 얘기에 사실 굉장히 네.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좀 선수를 정리할 것 같은데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수를 정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주위 팀들이 잘 봐야죠. 네. 그러니까요. 네. 토트넘 팬분들 좀 설레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얘기를 뭐 사비뉴라거나. 네. 아, 누구든. 네, 누가 튀어나올 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맨시티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의 에이전트와 관계를 잘 맺어놔야 되겠어요.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메카티. 리코루이스도 얘기 있었는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메카티는 또 노팅엄으로 갔죠. 노팅엄. 네. 아 갔죠. 맞아. 네. 그다음에 사비뉴, 에데르송, 그릴리시도 에버튼으로 갔고. 기타 뭐 꽤 좋은 선수단인데 지금 맨시티에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또 딴 팀 가서는 좋은 역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호드리구는 뭐 좀 지켜봐야 된다. 사비뉴랑 무조건 연계되는 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첼시랑 수정국 0대 0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첼루키랑 주원영이랑 같이 경기를 봤는데 첼시 유니폼을 입고 서포터 1일차 이 경기 아니었습니까? 후기가 좀 어떤가요? 좀 많이 전반전 36분이었나? 주원영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팀을 바꿔야 되나? 이제 뭐 1라운드니까. 예. 네, 1라운드니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크리스탈 팰리스가 확실히 뭐 지난 리버풀과의 커뮤니티 실드 경기도 그렇지만 단단해요. 좋아요. 단단하고 워튼 잘하더라. 네, 그리고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난 시즌을 생각해 본다면 초중반에는 그렇게 썩 네. 인상적이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막판에는 FA컵 우승도 하고 리그에서도 성적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제 글라스너 감독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래서 첼시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봤을 때 좀 수비 라인에서의 확실히 경험이 부족해 보였다라는 느낌이 들고 항상 불안합니다. 네. 물론 이제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잘했다고 봐요. 잘했는데 결국에 뭔가 결과적으로 무실점했으니까. 네, 잘했는데 네. 뭔가 좀 아쉬운 느낌. 그러니까 아침퐁의 불안한 모습이 조금 있었고 코릴 부상, 그다음에 토신 감기 이런 게 주전조가 빠지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얘기해야 될 게 공격에서의 이제 짜임새. 네, 상대방이 저렇게 단단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왔을 때 왜냐하면 지금 그 크리스탈 팰리스가 두 줄 이 수비를 빡빡하게 잘해요. 어우, 네, 공간이 없어. 그렇죠. 그런 공간이 없는 수비수를 이제 상대했을 때 어떤 식으로 파해를 네. 해 나가느냐도 중요한 부분인데 호흡이 잘 맞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콜파머, 그다음에 또 네투, 기튼스는 사실 이 선수가 도르트문트 있을 때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명확하게 좀 지적을 받던 선수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첼시 좀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일단 왼쪽 센터백에 서는 선수가 찰로바잖아요. 변형 백스리를 기준으로 하면 이 선수가 이제 왼발이 아니다 보니까 예. 빌드업을 할 때 왼쪽으로 폭을 벌릴 때 패스를 줄 때 약간 템포가 늦어지거나 패스 선택이 안 나오는 그 아쉬움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고 왼쪽 윙의 기튼스의 활약이 미미했던 것. 보면서 너무 익숙한 맛이라 어디서 봤지 했는데 학폰가 각폰가 예. 생각을 했는데 기튼스 근데 시간이 필요할 것 좀 더 같고요. 봐야죠. 그리고 산체스의 롱킥이
잘 활용되면은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밀칠 수비를 펴는 팀, 미드필더 지역에서 하프라인에서의 좀 블럭을 형성하는 팀에게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려가게끔 해서 공간이 벌어지게끔 유도할 수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잊을만 하면 산체스 쪽에서 킹미스가 나와요. 그게 좀 아쉬움이 느껴졌고, 또 하나의 좀 부진했던 포인트는 엔소가 폼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날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컨디션적인 문제가 네.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프리시즌 끝나고 이제 첫 경기니까 아직 몸이 좀 무거워 보였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첫 경기여서인지 약간 다들 힘이 좀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이스테방 뭐 이런 선수들도 그렇고 잘했어요, 이스테방은. 네. 근데 그 델랍도 그렇고 이스테방도 그렇고 이외의 선수들도 그렇고 마무리할 때는 약간 이게 첫 경기라 그런가 좀 의식하는 느낌? 근데 이게 스쿼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그런데 좀 취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주앙 페드로 쪽으로도 공이 많이 가지 않았고 네. 네툰이 열심히 수비했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두 개의 포인트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스테방. 이번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07년생 브라질 공격수. 요 선수가 어땠나 주원 형 얘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아마 뒤에 이제 체크가 다 됐겠지만 에제가 직접 프리킥을 잘 때려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거리 이슈 때문에 실제로 게이히가 카이세도로 민 거 네. 이게 아니라 거리 때문에 캔슬이 됐다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프리킥 벽으로부터 1m를 네. 벗어나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가까웠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거 프리킹 얘기는 형이 딱 체크를 했는데 그거 아닐까 했는데 그거는 우리는 이게 예. 안 들리니까. 근데 맞아요. 심판이 얘기를 했더만 뭐 이제 1m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들으면은 좀 이해가 됐었던 그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그거 같아요. 네. 네. 이스테방 어땠나요? 굉장히 재기 넘치는 선수던데. 조절 필요. 약간 네. calm 네. 태클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위험했습니다. 그거 네. 거칠었어요. 좀 위험했어요. 보니까 재능은 확실해 보여. 재능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왜 내비도 그 좀 조절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 계속 90분 내내 뛰어다닐 수 그럴 수 없어요. 없죠. 예. 본인이 이제 짧은 시간 예. 투입이 됐기 때문에 깊은 인상을 보여주고 깊은 싶어서. 인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그러다가 경기를 망치는 경우도 그렇지. 있거든요. 무리하다가. 그러다가 오테식한테 이게 팔 꺾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패스 타이밍에 패스를 주지 않고 드리블하다가 공격 흐름 끊기고 아니면 그런 태클을 하다가 카드라도 레드카드 받게 된다면은 네. 또 팀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오히려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저는 그 에스타방의 플레이가 더욱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미 별명은 이제 우리 메시. 채널 내에서는 이스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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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원이 형과 형수. 이스테방 하다가 이스타방. 그래서 이스타방이 됐습니다. 네. 이번 시즌 첼시의 응원, 서포팅. 어떤 응원하는 팬의 입장에서 경기를 보자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괜찮아 보이나요? 사실 이제 1라운드 때 봤을 때는 너무 뭐 첼시의 오래된 팬처럼 하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저 새끼 언제부터 첼시 경기 열심히 봤다고. 그래서 그냥 봤어요. 네네. 뭐 살짝 응원하면서 봤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면 한 5라운드, 6라운드 때는 나도 모르게 찐텐이 나오지 않을까. 아하. 아니, 응원은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못하면 음. 새끼들 왜 이렇게 뛰지? 좀 재밌으려고 응원하는 거잖아. 네. 즐거우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잘할 것 같아. 잘해야죠. 그래요? 네, 괜히 또 못하면 진짜 찐텐 부리는 첼시 팬들이, 기존 첼시 팬들이 이 추맨 개새끼야 너 때문에 지금 안 된다 부정 타가지고 꺼져라 라고 진짜 진심으로 맞아요. 찐텐으로 뭐라고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원하고 있습니다. 잘 유도해 주셔서.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라운드의 메인 디시였죠. 맨유 아스날 0대1로 아스날이 이겼는데 지금 아스날 팬들이 굉장히 혼비백산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겼지만 이긴 된 그리고 안 그래도 요즘에 아르테타의 아스날 축구가 비호감 스택을 쌓고 있었는데 더더욱 한 번 더 쌓았고요. 얻은 거라고는 이제 승점 3점. 물론 그게 다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맨유는 패배했지만 이거 좋아지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은 그런 느낌의 경기였습니다. 두 분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고 포인트별로 한번 짚어보죠. 쿠냐와 은베모에게 돈 쓴 보람이 있다. 진짜 개인 능력이 참 좋아요. 네. 선수들의 호흡이 아직 완전해 보이진 않았는데 그런데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면 팀이 충분히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 선수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애정해서 본인들이 직접 이적팀을 선택을 한 선수들이고
기동력 좋고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빠른 수비로의 전환. 그리고 정확히는 압박이죠. 그죠. 빠른 수비를 전하는 그 전방 압박을 의미하는데 예. 전방 압박 그리고 역습, 개인 능력으로 골을 어떻게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들. 정확히는 이제 슈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들을 하겠습니다. 때때로는 결정력 이슈가 없는 선수들은 아닌데, 네. 근데 너무 잘했어요. 저는 충분히 좋은 인상을 남겼고 프리시즌 때 도르구 선수가 자신감이 좀 있어 보였는데 좋더라. 이번 경기도 그 흐름을 좀 이어간 그 느낌이었습니다. 골대 맞히는 중거리 슈팅도 네. 좋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한결 나아졌어요. 사실 지난 시즌보다 안 나아지면 안 되긴 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참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 경기 패배하면서 지금 현재 순위가 15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유, 근데 예. 뭐, 좀 웃기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요.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 꽤 많잖아. 저는 어제 경기에서 이제 좀 좋아 보였던 게 덜리우트. 잘했죠. 좋더라고. 음. 아스날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아예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대인 수비 너무 잘해줬고 네. 볼 처리도 잘해줬던 더리우트입니다. 네. 주원이 형 어땠나요? 앞으로를 기대케 하는 움직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있었다. 네, 잘했고. 은부털, 은부털이 뭐죠? 은배모요. 예. 네네. 은배모 너무 좋더라고요. 쿠냐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 맨유의 공격적인 활발함은 은배모가 부여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쿠냐도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10분 다 발휘를 해줬다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도르구의 성장도 확실히 눈에 띄는 모습이었었고 물론 프리시즌부터 지난 시즌 말미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도르구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이제 맨유 팬들이 기대를 했겠지만 워낙 지난 시즌에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난 시즌보다 당연히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조금만 잘해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역체감이 네, 그런 게 있는데 뭐 어찌되었든 담백하게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경기 내용이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3선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후반전에 우가르테가 들어와가지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보여주지 말아야 될 장면들을 좀 여러 차례 다 보여줬거든요. 이제 수비 라인에서 좀 어이없는 패스 미스를 네. 한다든가 아니면 공격에서 물론 이제 슈팅 타이밍이 나왔지만 침착하지 못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슈팅도 너무 많이 벗어나는 상황이었었고 주위 동료들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팀 분위기, 그러니까 따라가는 팀 입장에서 그게 만약에 이제 맨유가 앞서고 있다고 하면 그런 실수가 아닐 수도 있고 좀 상쇄가 될 수도 있죠. 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타이밍에서 그런 플레이 해버리면 맥이 끊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선수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발레바는 지금 철회를 했다고 하고 연결되는 선수는 히울만 그다음에 또 와튼 수영궁에서 이런 선수랑 링크가 나고 있는데 이적 시장이 그리 많이 기간이 남진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시기인지라 난이도가 좀 있죠. 네. 워튼은 진짜 잘해요. 좋아요, 워튼. 네, 진짜 잘하는데 그래서 좀 어렵죠. 근데 저는 이제 우가르테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이제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앞선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후방도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가장 이 맨유의 훌륭한 칼은 여전히 브루노 페르난데스라고 보이는데 쿠냐랑 은베모랑 앞쪽에 세슈코를 쓰기 위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3선에 배치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건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자리는 원래 이 선수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6번이 들어온다면 좀 활동폭이 넓은 6번이 들어온다면 사실 한 칸씩 땡기면 되거든요. 어제 경기에서도 박스 타깃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죠? 중요한 순간에. 예. 그래서 이거는 제 느낌상으로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3백을 쓰기 때문에 앞쪽의 선수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미들필더나 그쵸. 앞쪽의 선수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빠른 침투가 없으면. 네. 근데 만약에 3백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부페와 카세미로가 같이 섰잖아요. 근데 이 3백 앞에 뭔가 활동폭 넓게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부페가 살짝 올라가고 그 앞에 있는 선수도 올라가고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그 몇 미터 차이를 두면서 박스 안쪽에 숫자를 둘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뒤쪽에 부패를 두는 건 너무 아까워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네. 있죠. 좀 더 앞쪽에서 좀 상황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폭 넓은 이제 6번. 수비가 좀 필요하고 네. 아니면 3백 요원들을 믿고 좀 더 전진을 아예 하든지 앞으로 가라. 네. 어. 그런 선택들이 필요할 듯이 보입니다. 저도 주원이 형 말씀처럼 파트너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이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이 경기에서 많은 맨유 팬분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팀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그 밑그림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잘 보면 아 이런 식으로 분호를 쓰려는 의도가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백스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빌드업을 할 때 센터백의 더리우트가 미드필더 카세미루 옆으로 올라가서 카세미루와 더리우트가 마치 삼선처럼 백포로 순간적으로 변형이 되는 2사 형태 빌드업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네. 더리우트가 올라가면 남은 센터백 2명이 요로랑 쇼가 뒤에 2명이 되고 좌우 윙백과 카세미루, 더리우트 이렇게 4명의 삼선 라인이 구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럴 때 브루노의 위치는 카세미루 더리우트보다도 반 칸에서 한 칸 정도는 더 올라가요. 그래서 거의 4-2-3-1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뛸 때의 느낌처럼 올라가는 걸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뜻대로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후방 빌드업이 카세미루 쪽에서는 프리시즌 때도 그랬지만 견제를 받으면 항상 좀 고전하는 그죠. 힘들어하죠. 느낌이 있고 기동력적인 부분도 있고요. 더리우트가 올라와서 뭔가를 해주는 거 좋은데 근데 그래도 센터백이 올라와서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문 미드필더가 그 역할을 확실히 책임져줘야 그 옆에 있는 브루노는 더 과감하게 올라가면서 공격 지역에서의 침투나 움직임, 연계를 더 많이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실전에서 그게 90분 동안 내내 드러나지 않은 거는 여전히 고민이 많고 아쉬움이 있겠지만 밑그림은 전 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런 걸 아무리면 그래도 생각하고 있구나. 장기적으로는 파트너가 좋아지면 저는 이 전술도 잘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나아질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스날 쪽으로 오면 승점 3점과 칼라피오리 라야를 제외하면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원래 아스날 팬들이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믿고 보는 선수 둘이 있습니다. 라이스랑 사카 둘 다 완전 안 좋았고요. 사카 이 정도로 안 보이는 경기 저 처음 봤어요. 팀의 그림 자체가 너무 측면으로만 간다는 느낌이 네. 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공격수로 와도 고립되거든요. 공격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많이 남았고 요케레스가 있는데 크로스를 자꾸 먼 쪽으로 보내는 거나 심지어 요케레스가 측면으로 가서 요케레스가 크로스를 올리는 네. 그림은 공격 상황에서 아스날 팬분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은 아닐 그죠? 거라 생각을 해요. 글쎄요. 사실 아스날 팬들이 승점 3점 딴 거 좋죠. 그리고 올드 트래포드에서 언제나 고전해 왔습니다. 근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아스날이 최근에 아르테타 부임하고 난 다음에 빅식스 상대로 무패가 꽤 길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맨유 상대 최근 6경기 하면 아마 공식전으로 따지면 한 번인가 진 것 빼고는 다 아마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경기 내용을 지난 시즌 중후반부부터 쭉 봐왔던 아스날 팬들은 와, 올해도 이렇게 재미없는 경기를 계속 봐야 되나?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 아스날의 재밌었던 축구는 실종된 지 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랫동안 축구를 봤던 분들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해외 축구에 입문하신 분들은 아스날이 그냥 스토크 같은 팀이야. 거칠고 그다음에 그 이기기 위한 비매너 플레이를 서슴지 않는. 근데 굳이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 이번에 이제 그 바인드를 칼라피오리랑 좀 이슈가 지금 있잖아요. 희생양이 아스날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장신 공격수들 사이에서 낑겨갖고. 그쵸. 근데 이걸 이제 하는 입장이 됐잖아. 솔직히 제 입장에서 그냥 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냥 제가 방송을 하지 않는 팬이요. 뭐 어때? 이기면 되지. 그렇지. 상관없어. 근데 난감해요. 방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그냥 그 당군 형이 어제 봤을 때 그냥 이러고 있었던 네, 게 네. 저거 반대 입장이면 짱 나거든요. 짜증나지. 짱 나요. 그러니까 그냥 다물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그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어제 경기는 좀 더 지켜볼 여지는 네. 있겠지만 물론 이제 아스날이 지난 시즌부터 봤을 때 이런 경기를 하면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이 경기는 아스날 답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맨유가 3백 그를 사용을 하면서 수비 라인 구축을 잘했었고 맞아요. 특히나 풀어줘야 될 이제 사카 선수가 오른쪽에서
루크쇼가 너무 좋았습니다. 완전 지워졌어요. 네, 루크쇼가 너무 좋았어요. 루크쇼가 좋은 선수잖아요. 부상이 없다면 굉장히 좋은 선수죠. 좋은 선수가 정확한 선수고 네. 근데 도르코의 힘까지 있다 보니까 사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그 와중에 웨데고르의 몇 번의 터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센스 있었던 장면이 있었고 그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요케레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나온 것 같지만 이거는 오히려 저는 오히려 승점 1점짜리 경기를 운이 좋게 승점 3점으로 잘 그죠? 따냈다. 이렇게 아스날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만 왜냐하면 놓고 보면 대단히 좋은. 맨유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야 되고 마르티엘리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선수고 버려. 네. 제발.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죽는 경기였다. 네. 근데 이거는 아스날이 못했다라기보다 저는 반대로 맨유의 미드필더 진과 수비 라인을 칭찬하고 싶다라는 건데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제가 어제 중계하면서 저렇게 밀렸을 때 바인데르 골키퍼가 난 좀 더 거칠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 그러니까 상황을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렇게 밀고 들어오면 골키퍼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심판의 휘슬이 이제 어떻게 울릴지언정 적극적인 대응을 이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 아스날 상대하는 팀 네. 그리고 박스 안에서 그런 경합이 있었을 때 골키퍼들도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뭔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되게 맨유 팬들이나 맨유 선수들도 굉장히 억울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시즌 전에 이 박스에서의 그런 그 접촉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VAR도 보지 않고 그냥 좀 넘어갔던 게 아스날 입장에서 맨유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꼭 짚진 않았지만 뭐 아모림이나 브루노나 요로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되게 막 뭔가를 비난한다거나 그런 종류의 인터뷰는 아니었고 적응을 해야 된다 종류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스날 팬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보면 반대쪽 코너킥이나 프리킥 때도 보면 라야도 낑겨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어떤 차이인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반대 입장이면 짜증나는 건 사실이거든. 아스날도 이전에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주로 여기에 당해왔었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기는 아스날 팬들만 생각하면 승점 3점을 땄으니까 다행히 그냥 넘어가는 거지 너무나 좋지 않은 경기였다. 네. 이 장면을 골로 인정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골로 인정해야 됩니다. 똑같이 가야 돼요. 똑같이 가야 갈 돼요. 거면. 괜히 또 바꾸지 말고 그러면은 말이 안 나올 수 없고 맨유 팬분들만 억울한 거거든요. 똑같이 가야 돼요. 중요한 건 이러면. 일관성입니다. 항상. 맞아요. 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파이낸셜 페어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이 약간 타이트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요케레스야 이제 1라운드 했으니까 좀 더 봐야 되고 마두에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마르티넬리 이런 식으로 두고 그냥 갈 생각인지 지금 키비오르 그다음에 진첸코 트로사르 모두 다 매각 링크가 있거든요. 누구 하나 사오지 않고 그대로 왼쪽 이렇게 간다?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요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개막 라운드 주요 경기들 체크해 봤는데 개막하는 게 확실히 재밌습니다. 네. 볼 경기도 많고 라리가도 지금 우리가 수요일에 콘텐츠를 올리겠지만 대단히 좋은 영입을 했다라고 평가받았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개막전부터 바로 졌습니다. 네, 바로 졌어요. 이게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축구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넘은 루제리가 빵꾸가 빵빵 나면서 네. 좀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도 봐야 되고 또 이번 라운드는 이런데 다음 라운드에 맨시티 토트넘 경기에서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이런 것도 재밌는 부분이 많을 거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나 또 해외 축구 저희가 쭉 팔로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회차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